여러분, 셔츠 좋아하시나요? 주로 어떤 셔츠를 입으세요? 나이 들어 체형이 두리뭉실해지고 푹 퍼져 있는 이 뱃살을 가려주는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다면 얼마까지 쓰실래요? 5만원? 10만원? 100만원? 그냥 셔츠일 뿐인데 어떤 셔츠는 5만원이고 또 어떤 셔츠는 100만원이 넘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품의 퀄리티 차이 때문일까요? 브랜드 네임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유니클로부터 코스, 아르켓, 폴로, 그리고 톰 브라운 셔츠를 직접 입어보면서 느낀 점과 퀄리티를 보여드리면서 좋은 셔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를 좋아해서 자주 입는 편인데요. 셔츠를 입으면 제 얼굴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표현해주고 제 체형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이 1998년 열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갭 화이트 셔츠에 연보라 베라왕 스커트를 코디해서 등장했었는데요. 시상식에 드레스를 입지 않은 여배우, 셔츠를 입은 당당한 여배우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셔츠를 입은 여성들을 보면 지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숨겨진 이유는 바로 셔츠는 몸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년 이후에는 체형 변화가 생겨서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허리선도 좀 굵어지고 팔뚝에 복부 라인이 예전과는 엄청 다른 모습이잖아요. 몸에 붙은 옷은 오히려 체형을 더 강조하지만 셔츠는 몸과 옷 사이에 적당한 공간이 생겨서 체형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셔츠는 얼굴 주변을 정돈해주기 때문에 인상이 깨끗하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검은 피부에 상체는 마른 편이고 하체는 통통한 편이라서 친구들이 너는 상체는 북한 사람 같은데 하체는 미국 사람 같다고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저의 이렇게 왜소한 상체를 보완해주는 옷이 셔츠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즐겨 입었던 것 같아요. 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년에게는 화려함보다 안정감과 분위기가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해요. 셔츠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즐겨 입는 브랜드의 셔츠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유니클로 셔츠예요. 가격은 4, 5만 원대고요. 부담 없이 사서 입기 좋은 셔츠지만 막상 사서 입어보면 가장 손이 안 가는 셔츠 중 하나예요. 착한 가격에 내게 잘 맞는 셔츠면 금상첨화지만 소재도 봉제도 가격 대비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 다 괜찮은 건 인정하지만 제겐 그게 다인 셔츠예요. 두 번째는 코스와 아르켓이라는 브랜드의 셔츠인데요. 두 브랜드 모두 H&M 그룹에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코스 셔츠는 리넨 소재인데 2, 3년 전에 제가 17만 원대에 구매했었고요. 아르켓 셔츠도 2, 3년 전에 16만 원대에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스라는 브랜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르켓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아르켓은 스웨덴 기반의 H&M 그룹이 만든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되었고 단순히 옷 브랜드라기보다는 북유럽 감성의 생활 전반을 제안하는 브랜드에 가깝고요. 아르켓은 H&M보다 훨씬 상위 포지션이고 가격은 코스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에요. 브랜드 이름 아르켓 자체도 스웨덴어로 한 장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본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해요. 소재와 컬러, 실루엣 같은 기본기에 집중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랄프 로렌 폴로 셔츠입니다. 가격대는 폴로 셔츠가 평균적으로 10에서 20만 원대 초반이고요. 셔츠를 좋아하는 제가 주구장창 애용하는 브랜드예요. 30년 넘게 폴로 셔츠를 입어보니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끝판왕이에요. 랄프 로렌 폴로는 1967년 미국 뉴욕에서 랄프 로렌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처음부터 셔츠나 니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작은 아주 의외로 넥타이였습니다. 랄프 로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작은 공간에서 넥타이를 팔기 시작했고요. 그 브랜드 이름을 폴로라고 붙였습니다. 폴로는 귀족 스포츠의 이미지가 있어서 처음부터 평범한 옷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1968년에는 남성복으로 확장했고 1971년에는 여성복 셔츠를 선보이며 유명한 폴로 선수 로고를 셔츠 컵포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본격적으로 여성복 컬렉션도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랄프 로렌이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랄프 로렌의 광고 이미지들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이미지들을 보면 넓은 잔디밭, 승마하는 모습, 요트 타는 모습, 유럽식의 멋진 집들, 가족과 함께하는 고급스러운 주말 같은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청바지에 흰 셔츠 하나만 입어도 어깨에 니트 하나만 걸쳐도 마치 영화 속 주말 별장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랄프 로렌은 사람들에게 이 옷을 입으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팔았던 거죠. 그래서 랄프 로렌은 패션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미국식 상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클래식한 스타일이 많다 보니 별로 유행을 타지 않고요. 입으면 단정하고 여유 있고 품격 있어 보이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이 입기에도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단점은 한국에서 유독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고 참다가 몇 년에 한 번 미국에 갈 때 폴로 매장에서 쇼핑을 해오곤 합니다. 이 셔츠들도 모두 5에서 10년 전에 구매했던 셔츠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멀쩡해요. 네 번째는 띠얼이라는 미국 브랜드의 셔츠인데요. 1997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입니다. 띠어리 셔츠가 폴로 셔츠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요. 그 이유는 랄프 로렌 폴로의 셔츠는 탄탄한 면 소재 중심의 대량 생산 라인이 많은 반면에 띠어리 셔츠는 울, 실크, 레이온 혼방에 드레이프감 있는 소재를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요. 정교한 패턴 설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띠얼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했던 당시 미국의 여성들은 너무 딱딱한 정장과 불편한 오피스 룩을 입고 다녀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띠얼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왜 일하는 여성의 옷은 편하면서도 세련될 수 없을까?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신축성 좋은 소재와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핏의 미니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든 건 스트레치 팬츠였는데요. 정장처럼 깔끔하지만 레깅스처럼 편안한 바지를 만들며 뉴욕 직장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브랜드예요. 띠어리는 원단과 드레이프가 좋다는 평이 많은 브랜드인데요. 셔츠가 몸에 흐르는 느낌, 버튼 디테일, 봉제의 정교함으로 유명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셔츠 역시 스트레치 소재라서 굉장히 편하고요. 단추 여밈도 적당한 높이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카라 모양이 잘 잡혀서 언제나 입어도 좋은 셔츠예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랄프 로렌 폴로이긴 하지만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띠어리가 더 섬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톰 브라운 셔츠를 가져왔습니다. 톰 브라운은 미국 출신 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만든 브랜드예요. 패션업계에서는 톰 브라운 셔츠는 단순히 예쁜 셔츠가 아니라 남성 클래식 수트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한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그 브랜드의 철학을 알면 옷에 대한 신뢰도가 더 생기거든요. 톰 브라운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지만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친구와 함께 빈티지 샵을 뒤지며 브룩스 브라더스 양복을 찾아서 자켓 기장을 줄이고 소매를 자르고 바지 밑에도 줄여서 입곤 했었는데요. 톰 브라운의 친구는 사이즈를 줄이려고 건조기에 넣기까지 했다고 해요. 톰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행복했어요. 결국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패션이라는 걸 깨닫고 뉴욕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패션 교육도 받지 않았고 재봉틀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여러분 아시는 브랜드일까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세일즈맨으로 취업해 그 기간 동안 패션 업계, 특히 명품 브랜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스캔하고 터득합니다. 이번에 랄프 로렌 폴로의 비서실장이었던 톰의 친구를 통해 톰의 실적과 능력이 랄프 로렌의 기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랄프 로렌이 인수했던 브랜드 클럽 모나코의 남성복 디자이너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톰이 들어가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톰은 옷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랄프 로렌도 마찬가지였어요. 패션 전공이 아닌 경영학 전공이었지만 패션으로 성공한 랄프 로렌은 교육보다는 패션에 대한 감각이나 열정,
흥미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톰은 거기서 주로 바지, 가디건, 옥스퍼드 셔츠를 맡아서 디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톰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핏의 그 상상의 옷을 만들기 위해 클럽 모나코를 그만둡니다. 저도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브랜드에서 꼭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제 패션 쇼핑몰을 오픈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톰은 여기저기 재단사를 찾아가서 그가 상상한 아주 까다로운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우여곡절 끝에 클럽 모나코 디자이너 시절 만난 재단사가 수락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톰 브라운이 원하던 샘플 양복을 완성합니다. 톰 브라운의 옷이 특별했던 이유는 당시 크고 넉넉한 핏의 보수적인 스타일의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양복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짧은 바지, 슬림한 핏, 회색 정장, 유니폼 같은 스타일을 밀어붙였어요. 회색 슬림 정장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만든 끈기 있는 분이에요. 미국 스타일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비주류였던 정장을 게다가 짧은 회색 정장을 입은 톰 브라운은 뉴욕에서 놀림거리였지만 2006년에는 미국 명품 백화점에서 오픈한 지 겨우 4년밖에 안 된 톰 브라운에게 입점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남성 컬렉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강단 있는 브랜드의 옷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이 셔츠가 바로 7, 8년 전에 제가 큰맘 먹고 구매했던 셔츠용 원피스인데요. 거의 80만 원에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좋은 셔츠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셔츠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셔츠를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디자이너들은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셔츠의 상세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셔츠의 핏이 어떤지, 원단의 퀄리티는 정말 좋은지, 카라 모양은 잘 만들어졌는지, 심지도 좋은 걸 썼는지, 봉제는 꼼꼼하게 박아줬는지, 단추는 뭘 썼는지 등등, 이게 바로 직업병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셔츠를 고를 때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셔츠를 고를 때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핏, 두 번째는 원단, 세 번째는 카라 모양입니다. 좋은 셔츠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핏인데요. 특히 여성 셔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단 하나를 꼽자면 핏이에요. 아무리 비싼 브랜드라도 핏이 어색하면 셔츠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특히 셔츠는 단순한 옷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템이에요. 셔츠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이 핏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셔츠는 몸을 조이는 옷이 아니라 여백을 만드는 옷에 가깝잖아요. 너무 붙으면 사무복처럼 딱딱해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크면 아빠 옷 입은 것처럼 부해 보여요. 가장 이상적인 셔츠의 핏은요,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팔 움직임이 편하며 몸과 옷 사이에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핏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은 허리를 과하게 강조하는 셔츠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스트레이트 핏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셔츠를 고르는 두 번째 기준은 원단인데요. 셔츠가 싸 보이느냐 고급스러워 보이느냐를 결정하는 건 디자인보다는 원단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 옷이 그 옷 같아 보이지만 좋은 셔츠를 입는 사람은 그 느낌을 알잖아요. 밀도가 높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많이 입고 빨아도 셔츠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데요. 제가 가져온 셔츠들은 전부 5년 이상 입었는데도 전혀 후질근한 느낌이 없어요. 셔츠에서 원단만큼 중요한 게 또 심지인데요. 심지란 카라와 암 여밈, 커프스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쪽에 붙이는 보강 원단이에요. 당연히 좋은 심지는 형태를 잘 유지해주고 저가의 심지는 힘없이 구겨져요. 심지도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가져온 브랜드들의 셔츠들은 출시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탁 테스트를 하고 나온 제품들이라 제가 몇 년째 입고 있지만 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통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셔츠를 고를 때 단추도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자개 단추가 달린 셔츠를 좋아해요. 자개 단추가 일반 플라스틱 단추에 가격도 비싸고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저는 원단과 부자재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 제품들을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뭔가 대접받은 느낌이랄까? 이건 너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좋은 셔츠를 고르는 세 번째 기준은 카라 모양이에요.
카라는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카라 모양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카라 모양은 다양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 제가 딱히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얼굴 형태에 따라 잘 어울리는 카라 모양을 말씀드릴 테니까 셔츠 고르실 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둥근 사람은 각이 있는 카라가 잘 어울려요. 둥근 얼굴은 부드럽고 어려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얼굴이 커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때는 끝이 살짝 뾰족한 카라나 V존이 생기는 오픈 카라가 잘 어울립니다. 긴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세련돼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라가 세로로 너무 열리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라 폭이 약간 넓은 디자인이 얼굴의 세로 길이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목이 짧은 사람은 카라를 열어야 훨씬 우아해 보여요. 목이 짧은 체형은 목을 완전히 막는 셔츠가 답답해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 첫 단추나 두 번째 단추까지 열고 카라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목주름 때문에 목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너무 막으면 더 답답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V존이 생기면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여서 훨씬 여성스럽고 세련돼 보여요. 턱선이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카라가 균형을 잡아줘요. 턱선이 강하거나 얼굴에 각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각진 카라보다는 살짝 둥근 느낌의 카라 모양이 좋고요. 부드러운 원단의 셔츠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카라 끝의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끝으로 갈수록 날렵하고 넓어지는지 체크해보세요. 패턴을 잘 뜬 카라는 평면상으로 보면 살짝 사진처럼 바깥쪽으로 곡이 있으면서 끝으로 갈수록 넓어져요. 자, 그러면 5가지 옷 하나하나를 보면서 카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셔츠를 풀었을 때 단추의 위치가 어떤지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유니클로 셔츠인데요. 셔츠의 깊이가 적당해서 입기 편했어요. 카라의 모양도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았고요. 단추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했네요. 밑단의 봉제 퀄리티도 가격 대비 만족스럽고요. 두 번째는 코스의 리넨 셔츠예요. 세 번째 단추의 높이는 적당하고요. 카라를 펼쳤을 때 패턴도 안정적이고 모양은 잘 만들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코스 셔츠 역시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했고요. 밑단의 봉제 퀄리티 역시 좋았습니다. 이번엔 아르켓 오버사이즈 셔츠인데요. 세 번째 단추 높이는 살짝 깊었지만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카라를 펼쳤을 때 모양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카라는 잘 만들어졌네요. 아르켄 역시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했고요. 밑단은 말리지 않게 원단을 덧대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번엔 랄프 로렌 폴로 셔츠예요. 세 번째 단추 위치는 적당해서 입기 편했고요. 카라 모양도 안정적이에요. 카라의 봉제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이 셔츠는 폴로 스포츠 라인이라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했어요. 밑단은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삼각형으로 단단하게 봉제했어요. 셔츠의 안쪽도 보시면 깔끔하게 쌈솔로 봉제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띠어리 셔츠예요. 이 셔츠는 세 번째 단추 위치는 살짝 깊어요. 카라 모양은 적당한 라인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단추가 밖으로 보이지 않는 스냅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숙이더라도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셔츠예요. 고급스러운 자개 단추를 사용했고요. 밑단은 스트레치가 섞여 있는 소재를 감안한다면 잘 만들어졌어요. 셔츠의 아몰 부분은 고급 셔츠임에도 쌈솔로 봉제하지 않은 건 슬림한 소매 실루엣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탐브라운 셔츠입니다. 세 번째 단추 위치가 가장 깊어서 세 번째까지 풀어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셔츠예요. 카라 모양은 날렵하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카라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버튼다운 단추 안쪽에 단추 보강천을 덧대서 셔츠가 찢어지는 걸 방지했어요. 80만 원이 넘는 셔츠지만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했네요. 제가 원피스 기장인 걸 잘라서 밑단을 못 보여드리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셔츠 안쪽은 슬림한 소매임에도 쌈솔로 고급스럽게 봉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슬림한 소매라서 입었을 때 쌈솔이 좀 투박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톰브라운 셔츠는 일반 셔츠처럼 입으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비율과 분위기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톰브라운 셔츠는 카라가 단정하고 기장이 짧고 실루엣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입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답답해 보이거나 학생처럼 보이기도 해요. 퀄리티는 실제로 어떨까요? 초기 톰브라운 셔츠는 정말 뛰어났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상징성 비중이 커져서 순수 원단 퀄리티만 비교하면 폴로나 띠어리 셔츠보다 가격 차이만큼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옥스포드 소재의 셔츠형 원피스도 입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뭔가 셔츠 안에 제가 갇힌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즐겨 입는 셔츠 기장으로 잘라버렸어요. 셔츠 기장으로 자르면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옥스포드 소재가 너무 두꺼워서 손이 잘 안 가는 옷이 돼버렸어요. 소재는 너무 좋아서 20년은 더 입어도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좋은 셔츠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셔츠를 어떻게 입으면 예쁜지도 알려드릴게요. 실패 없는 중년 코디로는 화이트 셔츠만큼 활용도 높은 게 없어요. 계절에 맞춰서 소재만 잘 골라두면 옷 하나로 활용도가 정말 풍성해집니다. 화이트 셔츠에 청바지 이 조합은 클래식이죠.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지만 매치하는 아이템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셔츠만 단독으로 입으면 편안하고 단정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완성되고요. 화이트 셔츠에 가지고 계신 베이지 팬츠나 베이지 A라인 스커트를 코디하면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때 실패 없는 조합이에요. 화이트 셔츠를 블랙 팬츠에 코디하면 훨씬 시크하게 보여요. 여기에 블랙 토트백 하나 들면 한층 더 세련돼 보이고요. 이번엔 베이지 컬러 셔츠예요. 베이지는 기본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색감이라 같은 톤의 브라운, 크림, 화이트랑 조화롭게 잘 어울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셔츠를 좋아하는데요. 화이트나 베이지, 네이비 컬러 바지에 입으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돼 보여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나도 비슷한 거 있는데 라고 떠오르셨다면 당장 꺼내서 함께 입어보시죠. 저는 진짜 멋진 스타일은 비싼 브랜드 제품을 입는 사람보다 셔츠 하나라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고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채널 구독하시면 옷 잘 입는 센스는 자연스럽게 키워지실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거기에 꼭 맞는 가방도 있어요. 나만의 가방을 갖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직접 제작해드리는 가방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